안녕하세요. 투자 GP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가족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앉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평화로운 연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게 7년 만이라고 하죠. 정부가 문을 닫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7년 만이죠? 그래서 이게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괜찮을까?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금 가격이나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막 궁금해하실 텐데요. 과거에도 셧다운이 있었지만 이번엔 또 뭐가 다를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번 셧다운 사태는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해요. 당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반응이 나타났죠?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랬죠. 하지만 과거 사례나 현재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보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셧다운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경제 데이터 발표 중단, 같은 변수,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 약세나 각국 주광은행들의 금 매입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공백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던 어떤 큰 흐름,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이벤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최신 언론 보도부터 시장 데이터, 해리시 파이낸셜이나 블룸버그 같은 채널의 분석, 또 경제적 자유 팟캐스트나 교양이를 부탁해 같은 컨텐츠의 전문가 의견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록적인 금값 급등 뒤에는 대체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또 주식시장은 왜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건지, 전문가들 의견도 막 엇갈리던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이 결국 당신의 자산 배분 전략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네,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할까요? 미국 정부 셧다운, 이게 정확히 뭐고 이번엔 또 왜 일어난 건지 그거부터 짚어보죠. 그 해리시 파이낸셜 자료에서 잘 설명하고 있던데요. 네? 셧다운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이게 의회에서 제때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예산 문제군요. 근데 이게 종류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부채 한도 때문에 생기는 거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채 한도 셧다운. 이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 한도, 즉 부채 한도를 못 늘리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이 경우는 정부가 줘야 할 돈을 못 주는 거니까 심하면 국가부도, 즉 디폴트 위험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뭔가요? 미국은 회계 연도가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거든요. 이때까지 다음 해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를 못 보면 발생하는 거죠. 합의 실패군요. 네. 이때 중단되는 건 주로 재량 지출, 영어로는 discretionary spending이라고 하는데 국방비 일부나 교육, 환경보호, 국립공원 운영처럼 매년 의회 승인이 필요한 예산을 말해요. 월급 주는 것 같은 의무 지출과는 좀 다르죠. 이론적으로 통화 실패 셧다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합의 못해서 생긴 예산 셧다운이군요. 이게 7년 만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 번째라고 하던데요. 정치적인 배경도 꽤 복잡하겠죠. 네, 블룸버그 보도 같은 걸 보면 역시나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의 그 해묵은 예산 우선순위 싸움, 정책 이견, 이게 근본 원인이죠. 그렇죠. 공화당은 일단 임시 예산안, 클린 CR이라고 부르는 걸로 급한 불 끄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또 오바마 케어 연장 같은 자기들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내탁 공방만 가열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참, 정치 싸움에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셈이네요. 그럼 셧다운되면 정말 다 멈추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수 서비스는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 국민 안전이나 생명에 직결되는 거, 국방, 치안, 항공관제, 보건 관련 업무 같은 건 계속 돌아갑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국립공원 문 닫고 일부 행정서류 발급 중단되고
정부 연구 활동 멈추고 이런 비필수적인 서비스는 중단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당장 우리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역시 연방 공무원들이겠죠. 한 75만 명 정도 추산되던데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월급 없이요? 네. 물론 나중에 관례상 밀린 급여를 받긴 해요. 근데 당장 생계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 해고 가능성 얘기도 했다는데 그건 좀 이례적인 발언 같고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영향은 바로 이거예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중단. 이게 정말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번 셧다운의 핵심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안 나온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월간 고용보고서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나올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네.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금리 같은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연준, 페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깜깜이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 정말이네요. 데이터 없이 감으로 투자나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니. 그럼 민간 데이터라도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민간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겁니다. 다만 좀 주의할 게 최근 9월 ADP 수치가 예상을 깨고 감소, 마이너스 32,000 했거든요. 거기다 데이터 산정 방식 변경 이슈도 있어서 이걸 해석할 때 좀 신중해야 합니다. 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군요. 내 공공 데이터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공무원들 소비가 줄고 정부 계약이 지연되고 하면서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2018-19년 셧다운 때 그게 35일 갔는데 그때 한 11억 달러 손실 났다가 나중에 80억 달러 정도 회복했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금융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특히 금값. 와, 정말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켈킨 미디어나 서울경제TV 보도를 보면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850달러, 3,866달러, 이걸 넘어서 3,89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그냥 막 갈아치웠습니다. 3,900달러도 넘보고 있다고요? 네, 서울경제TV 분석처럼 3,900달러 돌파하고 거기서 지지받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인데 정말 대단한 기세죠. 이 정도면 단순히 셧다운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이 올랐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경제죽자유 팟캐스트나 소어 파이낸셜리 채널, 국채금융센터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던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금값 급등은 그냥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퍼즐 조각이 동시에 딱 맞춰진 결과로 봐야 해요. 크게 한 3가지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요인입니다. 거시경제랑 통화정책. 네, 우선 달러 약세. 연초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108에서 98 수준까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고 또 달러를 대체할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금리 얘기도 있죠.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렸고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실질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 이게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금 투자가 유리해진다. 맞습니다. 이자를 안 주는 금을 보유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JP모건 분석 보니까 과거에 7번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그 후 9개월 동안 금값이 평균 7.2%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뭘 기대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같은 걸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요. 이것도 실질 금리를 낮추는 압력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려는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는 시장 수급 요인이라고 하셨죠? ETF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두 번째 그룹은 시장 자체의 자금 흐름입니다. 특히 금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한 투자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올해 들어서만 전 세계 금 ETF에 586톤의 자금이 순유입됐는데 주로 북미 58%랑 아시아 23%가 주도하고 있고요. 586톤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9월 한 달에만 89톤이 몰렸는데 이게 2020년대 들어서 월간 최대 규모입니다. 시티그룹 분석 보니까 9월 FOMC 회의 직후에 단 4거래일 만에 45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대요. 투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죠. 전 세계 금 ETF 총 보유량도 3,691톤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지정학적,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셨죠? 중앙은행들이 움직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파잔침묘하고 좀 장기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요. 바로 탈달러 흐름하고 맞물린 각국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입니다. 탈달러. 네, 특히 2022년에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 사태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특정 국가 통화, 그러니까 달러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외환보유고를 좀 다변화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해졌어요. 그 대안으로 금이 주목받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직접 금을 산다는 거군요. 네, 세계금위원회 WGC 설문조사 보니까 중앙은행의 43%,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 앞으로 1년간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고요. 중국인민은행은 벌써 10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 이후로 중앙은행들의 분기별 평균 금 매입량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와, 정말 셧다운 하나 때문이 아니네요. 달러 약세, 금리 기대, 인플레 우려, ETF 자금 몰리고 중앙은행들까지 사고 이렇게 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만도 하네요. 그 소파이낸셜리 채널의 피터 시프 같은 전문가는 금값이 4,000달러에 임박했고 이건 그냥 상품 가격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 대한 경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네, 피터 시프는 대표적인 금 강세론자죠. 심지어 2만 달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금광주 투자를 막 추천했고요. 네, 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건 사실상 달러와 미국채를 파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월스트리트조차 이런 변화를 알고 있다. 모건 스탠리가 6040 포트포리오를 602020으로 바꾼 걸 예로 들면서요. 60 주식, 20 채권, 20 금이요?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는 지금은 뭐 조정 기다릴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이나 금광주를 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셧다운 자체는 그냥 정치쇼고 진짜 문제는 정부 부채라고 보고요.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국제 금값이 막 치솟는데 아까 주신 자료 금.pdf를 보니까 국내 금 관련 ETF나 KRX 금시장 가격은 오히려 셧다운 소식 이후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글로벌 흐름이랑 다르죠? 네,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입니다. 국제 금값이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단 좀 팔아서 이익을 챙기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올라서 일단 팔았다. 네, 그럴 수 있죠. 둘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국제 금 시세는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근데 국내 금 가격이나 관련 ETF는 원화로 거래되죠. 만약 이 시기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면 국제 금값 상승분의 일부가 국내 가격에는 상쇄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덜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셋째는 그냥 국내 시장 고유의 수급 요인이나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글로벌 시장하고 좀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특정 기관이 갑자기 많이 팔았다거나 하는 이유죠. 근데 이건 주로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금값 상승의 구조적인 동력들, 이게 유효하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차익 실현, 환율, 국내 수급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잠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 반응을 좀 볼까요? 금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셧다운 발표 후에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낙폭은 제한적이었고 나스닥 같은 기술주는 오히려 상승 전환하기도 했어요. 네, 주식시장은 확실히 금시장하고는 온도가 좀 다르죠.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 역사적으로 과거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었군요. 네, 대체로 시장은 셧다운을 그냥 일시적인 정치적 노이즈로 간주하고 결국은 펀더멘털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도 비슷하게 보나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에 소개된 블랙록의 우르술라 마치오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셧다운 노이즈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번에는 경제 데이터 부재, 이게 과거와는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 역시 데이터 문제군요. 네,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전통적인 주식 채권 6040 분산을 넘어서는 다각화된 다각화, 영어로는 diversify the diversifiers라고 하던데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금, 인프라, 사모시장 투자나 롱숏 전략 같은 대체 투자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대체 투자? 네. 그리고 달러 약세 환경에서는 유럽 가치주나 신흥국 주식 같은 미국 외 자산의 매력이 커질 수 있고 AI 같은 메가 트렌드는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셧다운 때문에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 그럼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리겠네? 이런 기대로 이어져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소위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은 종종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요. 다만 셧다운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면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방산 기업이나 IT 서비스 기업 같은 특정 섹터는 실적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해야 합니다. 스레든 이들 벤처스 분석처럼요. 그렇군요. 전문가들 시각을 종합해보면 셧다운 그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터 시프처럼 셧다운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고 진짜 위험은 막대한 정부 부채나 트럼프의 연준 통제 시도 같은 구조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반면에 블랙록이나 블룸버그의 마일즈 밀러 같은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은 바로 데이터 공백이다. 이게 연준의 정책 결정이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죠. 달러 지위라든지 중앙은행 움직임 같은 거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달러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들이는 이런 탈달러 움직임, 이건 단기적인 셧다운 이슈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이게 금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 피터 시프, 경제적 자유, 팟캐스트 등 이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얘기도 있었고요. 네, 교양이를 부탁해 채널에 소개된 폴 블루스타인 연구원 분석인데요.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금리 인하 압력을 넣거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거나 또 관세 전쟁, 기업 압박 이런 걸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달러를 무기처럼 쓸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걸 지적했죠. 물론 이건 정치적인 전망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헤르시 파이낸셜처럼 셧다운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긴 해도 정부 권력 남용을 막는 일종의 견제와 균형 장치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무조건 정부가 효율적으로 휙휙 돌아가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계속 좋게 본다는 거군요. 네, JP모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리플레이션이 오든 어떤 경제 시나리오에서도 금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국채 시장 자금의 단 1%만 금으로 옮겨와도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결국 아까 분석한 그 구조적인 상승 동력들이 유효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셧다운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역시 데이터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를 해야겠죠. 대비는 해야 한다. 네. 블랙록이 조언했듯이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넘어서서 금, 원자재, 사모펀드 같은 대체 투자나 아니면 특정 테마, 예를 들어 AI나 헬스케어 또는 지역적으로 달러 약세 수혜를 볼 수 있는 비미국 시장,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아까 말한 다각화된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결국 핵심은 분산 투자, 그리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60대 40, 주식 60, 채권 40 공식에서 좀 벗어나서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60-20-20, 주식 60, 채권 20,
금 20, 이런 식으로 대체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달러 약세 추세를 감안해서 환해지 전략을 쓰거나 해외 자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다만 시장의 기대, 예를 들어 금리나 폭이나 속도 같은 게 현실하고 다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건 경계해야겠죠. 네, 오늘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금값 급등의 그 다층적인 배경부터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침착함,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데이터 공백의 중요성,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ETF 수급,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같은 더 큰 구조적 변화들까지 말이죠. 네.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면서 당신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셧다운이라는 사건 자체의 단기적인 파장보다는 어쩌면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경제 데이터의 가치, 또 연중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러 중심 시스템과 글로벌 지정학의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자산 배분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셧다운은 언젠가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그 탈달러 움직임, 이게 과연 미래의 안전자산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당신의 투자 여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